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현판을 걸고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한 지 오늘이 정확히 일주일째입니다. 거의 매일 관련자 소환과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특검팀의 수사가 본격 궤도에 올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사회부 법조팀 이재동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기자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7시간 의혹 수사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제가 지난달에 특검팀이 처음 출범을 할 때 이곳 스튜디오에 출연을 해서 특검팀이 어떤 부분을 속 시원하게 풀어줬으면 좋겠냐 이렇게 두 앵커분에게 질문을 한 것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랬었죠. 특검팀이 어제 본격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특검팀은 일단 두 인물에 집중을 했습니다. 최순실 씨의 단골 성형외과 원장이기도 한 김영재 원장과 그리고 대통령의 자문의를 지낸 김상만 전 녹십자 아이메드 병원 원장입니다. 두 사람은 출입 기록이 남지 않는 이른바 보안 손님으로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직접 진료해 왔습니다. 그런데 특검팀이 어제 이들의 자택과 병원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한 겁니다. 최순실 씨 자매 이름으로 주사제를 대리 처방한 의혹이 인차움 의원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미용 시술을 받은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고, 만약 실제로 미용 시술이 이뤄졌다면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시술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특검팀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검팀은 두 사람을 통해 이러한 의혹을 규명할 방침입니다. 일반적인 수사의 수순대로라면 어제 압수수색을 했으니까 조만간 두 사람이 직접 특검 사무실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말 일각에서 제기한 것처럼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미용 시술을 받았느냐, 또 그것 때문에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느냐,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특검팀이 두 사람의 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7시간 의혹 수사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이제 뇌물죄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새벽이죠. 특검 수사 개시 이후 첫 체포자가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검팀의 일단 수사 갈래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크게 네 갈래로 현재 수사가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 세월호 7시간 의혹 수사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네 갈래 중에 가장 빨리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뇌물죄 수사입니다. 이 뇌물죄 수사와 관련해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첫 신병 확보가 이뤄졌는데 바로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문 전 장관이 이틀 전에 특검에 출석을 했는데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니까 특검팀이 이제 이대로 문 전 장관을 밖에 내보냈다가는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을 수도 있겠다 해서 이제 긴급 체포를 결정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혐의길래 그러냐 하고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바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 결정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이른바 직권 남용 혐의입니다. 그런데 문 전 장관이 독자적으로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했을 리는 없다고 보고 있는 특검은 그 배경에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나 김진수 보건복지비서관의 요구가 있었는지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사팀의 최종 목적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되는 거겠죠. 만약 박 대통령이 삼성에 합병을 도와주라는 지시를 한 것이 확인이 된다면은 박 대통령의 뇌물죄 수사 속도가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 일가 특혜 의혹, 삼성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의 대가성이 입증이 되는 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일단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세운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 16억 원을 지원한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을 오늘 오후에 소환을 합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위라고 하고요. 특검에 공식 소환되는 삼성의 첫 삼성 관계자입니다. 자, 문학의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비판적인 문학의 인사들에 대해서 이제 명단을 만들어서 불이익을 주려 했다. 이게 바로 문학의 블랙리스트 의혹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특검이 크게 네 갈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세 번째 바로 블랙리스트 수사입니다. 사실 이 수사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겨냥한 수사입니다. 블랙리스트는 김 전 실장이 지시를 했고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작성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틀 전에 김 전 실장의
자택을 비롯해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자택과 집무실 등을 특검팀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차은택 씨의 외삼촌이기도 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어제 특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고 역시 교육문화수석을 지낸 모철민 주 프랑스 대사가 어제 귀국해서 이제 잠시 후에 특검팀에 출석을 합니다. 블랙리스트 명단에 적시된 인물만 10,000명에 달한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거나 야권 후보를 지지한 문학계 인사들이 대거 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 문화강국 등의 구호를 계속해서 외쳐왔는데 네. 글쎄요, 만약 특검이 이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실제로 확인하게 된다면 이 같은 구호 결국 허울 뿐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네. 앞서 네 갈래로 나눠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세월호 7시간, 또 뇌물죄, 문학의 블랙리스트. 이제 남아있는 게 최순실 씨가 불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해왔다. 이런 의혹에 대한 수사인데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특검팀은 최순실 씨의 부친 최태민 씨부터 이뤄진 최 씨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특검팀은 어제 최순실 씨와 관련된 40명에 대해 재산 내역 조회를 금융감독원에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당한 재력가로 알려진 최 씨의 언니 최순득 씨 그리고 조카 장시호 씨, 이 두 사람 같은 친인척은 물론이고요. 주변인들의 재산까지 모두 추적하겠다는 것이 특검팀의 방침입니다. 예. 특검은 금감원에서 앞으로 넘겨받게 될 자료를 토대로 최 씨의 재산 일가, 최 씨의 재산 형성 과정을 모두 다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최 씨의 그 재산의 근원이 부친인 최태민 씨라고 보고 예. 일련의 부정축제 정황이 있는 건 아니냐,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파헤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미 특검팀은 이 같은 재산 추적을 위해서 예. 그 재산 추적 추적 수사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특별수사관으로 채용을 했고 전직 국세청 간부도 특별수사관으로 채용을 하면서 본격 수사를 위한 채비를 모두 다 마쳤습니다. 예, 네 갈래 특검 수사를 한번 이제 살펴봤는데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제까지 모두 2차례 준비 절차를 진행을 했는데 이르면 내년 3월에 결론이 날 것이다 이런 추측이 있죠. 그렇습니다. 일단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이 확정이 됐는데 다음 달 3일과 5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채 한 달도 안 돼서 이제 본격적인 변론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 모두 2차례 준비 기일 절차를 진행을 했고 내일 이제 마지막 준비 절차를 열어서 본 재판에 필요한 사전 준비를 모두 마치겠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방침입니다. 네. 예상보다는 빠른 흐름입니다. 예. 이런 속도라면 일주일에 2번, 그러니까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일주일에 2번 변론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다음번에 8번의 최대 8번의 공개 그 변론이 가능해진 겁니다. 예. 이 때문에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탄핵 소추에 관해서 최장 180일로 규정이 돼 있는데 이 180일이라는 훈시 기간 안에 결론이 나지 않겠냐, 이러한 관측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김영미 재판관의 이정미 재판관의 그 퇴임이 3월 중순에 잡혀있기 때문에 예. 그 전에는 결론이 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다만 증인 신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또 양측의 의견 대립으로 심판 지연이 될 수 있는 그런 변수들이 생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회부 법조팀 이재동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